지난번에 자리하시고 너무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어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문의가 있었던 그래서 시간 이게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네. 그 앞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있을 때 빨리 모셔야겠다. 네. 해서 함께 시간 마련했습니다. 좋아요. 네. MJ보험의 마크정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요즘 좀 자주 나오나요? 아니 저 좋죠. 자주 나오셔야 되는 지금 시즌이잖아요, 또. 네, 결정하셔야 네, 되는데요. 시즌이기도 하고. 중요한 네. 결정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문의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하나 집중적으로 팔 건데요. 그 전에 네. 그 메디케어를 받기 위해서 뭐 포리 크레딧이 네네네. 그 얘기가 되잖아요. 전제 네네. 조건으로. 네. 혹시 그게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디케어 포리 크레딧이란 말이 이제 10년 이상. 네. 그죠? 그게 뭐 세금- 연속적으로 10년 이상은 아니고 세금 어쨌든 보고 네, 하고. 세금 보고 한 거를 분기를 이제 한 크레딧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분기를. 그러니까 1년이면 4크레딧이. 그러니까 40 크레딧이면 40분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모자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0에서 39분기까지는 월에 278불이고요. 돈을 내고 파트 A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시는 네, 거죠. 본인이 부담하고 네. 파트 A를. 음. 파트 A가 40크레딧 이상 일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나오는 거고 네. 파트 A가.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시점에서 돈을 주고 매월 돈을 주고 샀는데 사실 278불 그러면 큰 돈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왜 큰 돈이야 하신 분들이 있지만 65세 이전에 사실은 카보드 캘리포니아 할 때 생각해 보면 뭐 한 700~800불씩 뭐 내는 경우도 비싼 거는 있죠. 1,000불 넘는 네.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수입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런 거 생각하면 하여튼 좀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 또 30분기 미만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505불 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네. 이거는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매월 이제 파트 A 보험료를 계속 내고 내가 파트 A하고 파트 B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 크레딧이 넘는 분들은 그냥 일단 파트 이거 무료 A가 크레딧이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건강보험을. 그러면 이거는 뭐 유예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유예시킬 수 있는데 보통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된 분이나 시민권자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파트 A가 이제 무료로 나오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 A를. 네. 파트 B는 연장할 수 있어요. 네. 파트 B는. 그러니까 A는 이제 주로 병원 커버리지, 그렇죠. B는 뭐 메디칼. 네. 카드에 보면 파트 A는 호스피털, 파트 B는 메디칼이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 그냥 직장 보험 있으니까 파트 A 뭐 그냥 A나 B나 그냥 무조건 난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A는 무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65세 되는 시점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영주 받은 지 5년 이상 되거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신청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직장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금 건강보험을 커버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65세가 돼서 파트 A를 일단 제가 의무적으로 일단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고 들어야 파트 B는 된다고. 하지 말고 왜 파트 B를 왜 하지 마냐면 파트 B는 파트 B 보험료가 있잖아요. 네네. 한 달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185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직장 보험이 있는데 네, 파트 B 보험료를 굳이 또 185불을 내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A만 해놓고 B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건강보험을 그렇게 파트 A와 메디케어에서 네네. 제공하는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직장 건강보험으로 그렇게 두 개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오. 네네, 괜찮고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이제 해야 되냐면 직장 보험이 내가 퇴사를 해서 끝나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회사가 직장 보험을 건강보험을 더 이상 안 주거나 뭐 그러지는 회사가 예를 들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회사가 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앞으로 직원들한테 우리가 직장 건강보험을 해주기 어렵게 됐다 해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8개월 이내에 네. 8개월 이내에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 8개월 이내 8개월 이내라는 게 내 보험이 끝나는 내가 회사 보험이 아예 없어지거나 네. 아니면 내가 그만둬서 퇴사를 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네. 근데 그만두면 이제 그 8개월 이내인데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퇴사하면 바로 그냥 신청하시면 되죠. 그렇겠네요. 네, 신청하면 거기 이제 뭐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뭐 레러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폼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인프로여가 고용주가 거기다 사인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 아, 라는 걸 그러니까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있구나. 인증 절차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랑 이제 파트 B 보험 신청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랑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아, 파트 그렇구나. B가. 그러면 이제 A를 가지고 있을 때는 파트 A만 딱 나오거든요. 그 네. 메디케어 카드에. 그 신청하면 그다음에 A하고 B가 같이 나와요. 그 왜 저희가 그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뭐 65세가 돼서 메디케어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게 뭐 안 들으면은 곤란하다. 뭐 이제 이런 벌금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지연된 거에 대한 지연해서 나중에 가입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A만 가입하면 그게 웨이브가 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직장보험 예를 들면 직장보험 있는데 근데 내가 40크레딧을 다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내가 A를 안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네. 무상으로 받는 건데.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좀 모호한 얘기인데 그러면 A하고 내가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A하고 B를 다 신청을 안 했어. 모르고 안 하다가 뭐 직장보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점에서 A하고 B를 신청했을 때 A에 대한 벌금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없지만 제 말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 네. 직장인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네.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상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5년 이상 지난 사람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고. 네.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과 시민권자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요 부분에서 착각이 있으신 거야. 많이들 헷갈리시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영주권 받은 지 한 2년 내내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거 직장보험 있으니까 안 했다가 나중에 하면 벌금 있냐 없냐? 있어요. 너무 헷갈리시나? 네. 근데 개별적으로 문의하세요. 근데 네. 요 부분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주권 받은 지 5년 이상 된 영주권자와 네. 시민권자는 65세 되는 시점에서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무조건 메디케어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시겠습니다. 네, 파트 네. A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파트 신청하셔야 A는.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요거를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여기 아침마당 출연하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니가 한국에 있는데 이름 밝히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언니가 한국에 있는데 언니가 65세가 됐다는 거죠. 근데 몸이 좀 불편하시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 와야 되느냐? 그 물어보셨어요? 그쵸, 와야 된다. 그 답변을 했죠. 네. 그 돌아가셨는데 찝찝하잖아요. 제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또 확인을 해봤죠. 해봤더니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뿐이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이 40 크레딧 이상 직장을 하신 분, 미국에서 네. 하신 분들은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 뭐 해외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네. 가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40 크레딧이 안 되시는 분들, 네. 10년 이상 일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네. 미국에 반드시 와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조항이 네. 있구나. 그게 이제 네.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면 네. 그럼 이제 또 이런 문제가 걸려요. 파트 B 보험료를 185불을 내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185불을 안 내기 위해서 그 뭐 웨이브 해주는 플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뭐 아스티바, 뭐 얼라이먼트 이런 건 한 174불, 70전까지 해주거든요. 네. 그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 그것도 한국에서 사인하면 되냐? 그건 안 돼요. 그건 여기 와서 해야 돼요. 여기 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한국에서 신청해서 가질 수 있는데 네. 어드밴테이지를 하려 그러시면 네, 그러면 여기 오셔야 된다는 여기 와서 얘기고. 사인.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얼굴 보고 직접 웹시그니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조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메디케어를 가질 수는 있다. 네. 근데 그분은 뭐 때문에 물어봤냐면 한국에서 혹시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리지가 있느냐. 이게 월드와이드 커버리지라고 해서 메디케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플랜들이 5만에서 4만에서 한 10만까지 커버리지가 있어요. 네. 보험사별로 좀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파트 C 플랜, 뭐 네. HMO든 PPO든 그런 걸 여기서 하시는 게 좋죠. 좋은데 네. 이제 와서 하셔야 되니까. 네.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들어오셔야 된다. 들어오셔야 되고. 네. 그렇지만 메디케어 신청 자체는 40 크레딧 이상 하셨으면은 한국에서 대사관이나 영사관 뭐 다른 나라라도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다. 있다. 요새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으세요? 네. 많으세요. 해외에서 신청할 때도 그 가입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생일 달을 전 3개월, 후 3개월. 네. 그럼 뭐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냐? 되죠. 되는데 이제 벌금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맞춰서 하시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그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듣기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듣기로 꼭 한번 들어보시기 제 바랍니다. 전화번호 한번 좀. 네, 그것도 혹시라도 뭐 다시 듣기도 귀찮다. 그러시면 네. MK보험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MJ보험. 아, 죄송합니다. MJ보험 마크정 대표님입니다. 네. MJ보험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MJ보험 전화번호는요. 회사 전화번호는 323-272-3388 323 지역번호 272-3388 전화번호 좋죠? 네, 272-3388 마크정 대표님 핸드폰 열어도 되나요? 네, 열어도 되죠. 네, 핸드폰 뭐 어차피- 번호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이제는. 213-820-3162번 213 지역번호 820-3162번으로 나는 다시 듣기도 귀찮다 그러면은 직접 MJ보험의 마크정 대표님께 네.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나오시고 난 다음에 가장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 유산 회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가장 그 많았어요. 에스테 리커버리라고 하나? 에스테 리커버리는. 네. 네. 그거 다시 만나볼까요? 네네. 지난번에 막 빨리 하느라고 네 했는데 네. 관심이 그게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전화가 그거에 대한 전화가 많이 와서. 네. 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다룬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상속법 변호사, 그러니까 트러스트 신탁 전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저하고 연관되는 건 이제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양로병원 같은데 들어가셔서 이제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 나중에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재산 회수를 하고로 들어오니까 그럴 때 피하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도 나름대로 그냥 좀 공부를 해서 이게 네. 정리를 한 거죠 제가. 네. 이게 이런저런 뭐 유튜브 방송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또 주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간이 좀 아직 있죠? 네. 네.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거는 메디케어 특집 방송 따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짧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건 1시간 반은 나와서 우와. 이거 제가 드린 논문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천천히 이렇게 짚어가면서. 특집 방송 하나 우리가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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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네. 메디칼 받으시는 거에 대한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네. 그 65세 미만인 경우하고 65세 이상 되는 경우에 그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거를 항상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1040 폼이라고 해서 텍스 폼에 보면 거기 Adjusted Gross Income 네. 그러니까 이게 총소득이죠. AGI라고 네, 뜨죠. AGI. 네. 그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총소득으로 그냥 하여튼 기억하시고 네, 네, 일단은 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뭐 싱글인 경우에 2783불, 부부의 경우에 28,208불이거든요. 한 달로 계산하면 싱글 1732불, 부부가 2351불 미만이면 메디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금액 네. 어느 정도 금액 이 금액이 AGI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벌어들이는 수입이 나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높은데 그 세금으로 다 까고 네 그리고 나온 거 AGI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세금은 아니고 세금 전 금액인데 이제 그로스예요 그러면? 네, 그로스예요. 그로스. 조정 그로스. 총소득 그로스. 세금 빼기 공제하기 전 세금 전 금액. 네. 토랄 금액이에요. 그럼 저도 헷갈릴 뻔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거기서 뭐 IR이나 이런 거 좀 빠지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뺀 금액이라서 네. 어드저스티드라고 하는데 네. 어드저스티드 조정 금액이라고 하는데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만 봐요. 보는데 65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산소득이라는 걸로 계산하게 돼요. 카운터블 인컴이라고 해서 가산소득. 가산소득이 근로소득 플러스 비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 플러스 비근로소득. 근데 근로소득 이게 잘 들어줘야 되는데 빼기 65불 나누기 2예요. 어렵다. 네, 어렵죠. 네. 플러스 비근로소득 마이너스 20불이에요. 이게 가산소득이에요. 이게 65세에 해당된 분들은 메디칼을 결정할 때 이렇게 가지고 계산해요. 네. 그런데 네, 근로소득 내가 이제 회사를 직장을 다녀. 네. 그럼 만약에 한 2,000불 벌어. 그럼 2,000불 빼기 65불. 네.
그다음에 나누기 2. 그러니까 나누기 확 줄어들죠. 한 반 금액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 비근로소득은 뭐 그 내가 일 안 하고 버는 뭐 예를 들면 렌탈 인컴 같은 것도 필요 있을 거고 그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소셜 연금. 네. 그런 건 20불만 빼요. 아, 20불 빼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비근로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소셜연금 아직 신청 안 하고 네네. 내가 일하는 것만 소득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85불을 빼고 나누기 2를 해요. 근로소득 빼기 85불 나누기 2. 근데 헷갈리시죠? 네.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하면 이거를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메디칼이 되구나 안 되구나. 그러시면 안 돼. 왜냐하면요. 그 각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신청했을 때 어떤 분은 또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 결정해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결정하는 거죠. 메디칼 오피스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분이 된다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최근 예로 소셜 연금 둘이서 2,900불 받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넘잖아요. 부부 그렇네요. 2,321불 이상이면 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은 메디칼이 나왔어요. 오. 그러면 의아하죠. 네. 뭔가 이거는 계산법이 있겠죠. 계산법이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세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신청을 하세요 일단은. 네. 네. 이두저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네, 네, 전화번호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금액이 넘는 거는 그때 지난번 시간에 오늘은 언급을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쉐어 오브 코스트라고 있다 그랬죠. 네. 네. 그 양도병원 들어가면 예를 들면 2,000불 벌면 네. 싱글인데 600불을 뺀 나머지 1,400불. 네. 2,000 마이너스 600. 600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최저생활비 뭐 이런 네.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생활 유지비 뭐 이런 거. 네. 그럼 1,400불이 2,000 빼기 600 하면 1,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양로병원비가 10,000불 나왔어요. 음. 그러면 10,000불 빼기 요거 1,400불. 네. 그럼 8,600불은 누가 해준다고요? 정부에서. 그렇대네요. 정부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쉐어 오브 코스트라고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거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네. 다시 듣기 해보셔야 되고요. 네. 다시 듣기도 그러니까- 귀찮으시다? 네, 그럼 전화번호. 쉐어 오브 코스트도 메디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표님. 8,600 받은 거에 대해서 전화번호 좀 공지하게 해주세요. 네. 아 맞아 이게 제가 나온 목적이죠. 네. 그 너무 정보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그리고 흥분했어. MJ 정보를 전해주는 걸 너무 즐거워하다 보니까 막. MJ 보험 연락처도 드려야 되니까 네. MJ 보험 323-272-3388번 회사 네. 연락처입니다. 네. 323-272-3388 또는 우리 저 MJ 보험 마크정 대표님 핸드폰 번호입니다. 213-820-3162 213-820-316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인컴이 많아서 메디칼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양로병원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주정부에다가 쉐어 오브 코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거를 신청을 하셔라 반드시. 네. 반드시 하시면 양로병원이 뭐 병원비가 막 10,000불이 나오든 12,000불이 나오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를 들어 소셜연금이 2,000불 받는다 그러면 기초생활비 한 600불 빼고 나머지 1,400불 이 나오니까 그거를 전체 양로병원비에서 그 1,400불 뺀 네. 금액을 나머지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정부에서 해준다. 해준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메디칼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정부에서 재산 회수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간주돼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있다라는 그래서 겁니다. 이제 오늘의 중요한 하이라이트. 8분 남았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느냐? 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생존 기간에 명의를 넘겨주는 방법. 그렇죠. 네. 내 재산을 아예 넘겨주는 그냥.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주정부에서 보면 자산 처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음. 그 30개월에 룩백 피리어드라 그러는데요. 소급 적용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디칼을 받을 것 같아. 이제 양로병원 양로병원 막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재산 다 넘겨주고 메디칼을 받았어. 그런데 그러면 정부에서 30개월을 본다는 거죠. 거꾸로. 30개월 안에 이 재산 처분한 게 나타났다. 그럼 메디칼이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페널티가 나오고 페널티 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하려면 방법을 그렇게, 쓰시려면. 네, 그렇게 뭐 자녀한테 주고 싶으면. 네. 어떤 분은 5년이라고 전화해서 저한테 5년이라고 그러신 이게 분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 뭐 네. 그렇다고 편법을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셔서 내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줘서 아이들이 빨리 자리 잡고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시다면 네네네. 그러면 이왕이면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네네네. 두고 하시라는 거지. 네네네. 무슨 뭐 이렇게 그 뒷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 그럼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30개월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 전화 와서 그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주는 30개월이고요. 아,
타주 그러니까 연방법은 5년이에요. 5년. 룩백 피리어드가 소급 적용 기간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30개월이죠. 네, 30개월. 그러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얘기만 하겠습니다. 30개월. 두 번째는 유언장을 만들어 상독하는 거죠. 유언장 만들어서. 네. 네. 유언장 만들어 상독하는데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줄일 수 있어요. 뭐 스텝업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긴 그렇고. 근데 이제 어쨌든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속법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돈도 들어갑니다. 돈도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공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가족의 어떤 프라이버시 같은 게 침해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좀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 소지가 있죠. 예를 들면 나 그거 빚 받을 거 있는데 네네. 채용증 쓰고 해준 게 있었는데라고 등등해. 그러면 이제 계속 미뤄지는 거죠. 모르는 빚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딸 아들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나요? 모르는 딸 아들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뭐 우리 아버지다. 채무자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클레임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그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살아있는 동안 만드는 트러스트를 리빙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또 이거 검인 절차, 프로베이트 기간 없이 바로 상속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가 바로 메디칼에서 사용한 또 쉐어 오브 코스트에서 사용한 그런 비용들, 양로병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재산 압류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리빙,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리빙 트러스트로도 그게 가능합니까? 리빙 트러스트를 그래서 하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능하다. 메디칼을 사용하시든 나중에 메디칼이 안 돼서 좀 쉐어 오브 코스트를 사용하시던 상관없이 이게 다 메디칼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 압류에 대한 사망 후에 재산 압류에 대한 회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시니 미리 나 이거 딱 뭐 집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정부에서 그게 아니고 미리 집 하나라도 트러스트를 만드셔서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메디칼을 양로병원에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자업 들어오는 걸, 압류 들어오는 거를 회수 프로그램을 피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반드시 만드시라는. 근데 이거를 저한테 연락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상속법 변호사나, 네네네. 그다음에 트러스트 변호사, 트러스트 신탁 전문 변호사. 네. 네. 제가 그리고 그때 또 우리 옆방에 있는 네. 옆 사무실에 있는 최재현 변호사도 얘기했죠. 네. 네. 그분이 이런 거 많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시구나. 그래서 선전해달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도 궁금하시면 그냥 MJ보험으로 연락하세요. 네네. 323-272-3388, 323-272-3388. 네네. 지금 나오신 마크정 대표님 핸드폰은 213-820-3162, 네네. 213-820-3162번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리빙 트러스트는 비공개 자료인가요? 네, 그렇죠. 그거는 내가 상속 변호사하고 나하고 이제 신탁 변호사하고 나하고 그냥 이렇게 서류를 뭐 두껍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 거기 안에 이제 재산도 뭐 내가 집이나 건물 같은 게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잖아요. 새로 살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프로베이스를 거치게 되면 오픈 투 더 퍼블릭이라 그러니까 이 리빙 트러스트는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재산을 이렇게 거기다 등록시켜 놓은 거고 내 재산으로 등록한 집에 내가 우선적으로 사는 권리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그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게 취소나 변경할 수 있는 트러스트가 있고요. 네. 리버커블. 네. 취소 변경할 수 없는 일리버커블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상속법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인 경우에도 메디칼을 사용했을 때 이걸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리버커블 트러스트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는 다른 우리가 뉴욕주만 하더라도 변경 불가한 일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지만이 이거를 피할 수가 있어요. 혜택을 주는 건데. 네, 이거를 보통 뭐라고 보냐면 메디케이드 프로텍션 트러스트라고 해요. 리빙 트러스트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딴 주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리버커블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 뭐냐면 트러스트 안에 이제 재산을 넣어놓고 이 누구누구가 이제 나중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것도 다 적어놓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갑자기 뭐 주겠다고 한 사람의 행동이 대하는 태도가 영 마땅하지가 않아. 뭐 그래서 뭐 그걸 바꾸거나 또는 또 그 안에 내용들을 갖다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한 리버커블이라고 할지라도 네네. 적어도 이런 메디케이드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소환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꼭 한 상의하셔서 1분 정도 있나요?
말씀하세요. 없어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1분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 말씀 주세요. 아니 이거 다 그냥 질문으로 들어온 것들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네. 그 내년도 처방전 약 프로그램이 바뀌었거든요. 파트 D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24년에는 내가 맥시멈 내는 돈이 8,000불이었는데 2,000불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그러면 내가 내가 만약에 뭐 한 달에 뭐 한 400~500불짜리 뭐 아니면 또 1,000불 정도 내가 그 처방전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얼마를 내게 되는 거냐? 그냥 간단하게 2,000불까지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약 사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이 2,000불로 내년부터는 세팅이 된 건가요? 네, 굿뉴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디덕터블은 첫 해에 내거든요. 네. 첫 달에. 네. 그래도 첫 달에 막 590불 내고 그다음부터는 1,000불에 25%니까 250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250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한 7개월 가면 2,000불이 다 되거든요. 그렇죠. 250불 그다음부터 250불씩 계속 낼 거 아니에요. 뭐 그게 10,000불짜리든 5,000불짜리 약이든. 네. 그리고 그게 2,000불 딱 되잖아요. 그럼 8월 달부터는 돈 하나도 안 내죠. 왜냐하면 2,000불이 딱 맥스 됐으니까. 아웃 오브 포켓 맥시멈이 맥시멈 딱 됐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게 질문 사항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그거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죠.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눈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리고 무엇보다 메디케어 관련돼서 또 이렇게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고 또 이 보험 직접 다 하고 계시니까 네. 종합보험회사 하죠. 다 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서 서비스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MJ보험 전화번호입니다. 회사 전화번호는 323-272-3388, 323-272-3388번 그리고 우리 저 마크정 대표님 핸드폰 번호입니다. 213-820-3162번, 213-820-3162번으로 연락하시면 도움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MJ보험의 마크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언제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